안녕하세요. 텍스트의 핵심을 알려준 토크할 때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MIT 논문에서 소개한 Recursive Language 모델인 RL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유하자면 LLM은 시험 문제를 한 번에 풀고 바로 답을 적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죠. 빠르지만 틀려도 다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재기적 언어 모델인 RLM은 자기 답을 다시 읽고 고치는 학생입니다. 이게 맞나? 하고 필요하면 다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느릴 수는 있어도 복잡한 문제일수록 실수를 줄일 수 있는 AI죠. RLM이 AI 구현 시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 AI 전문 기업인 아이크래프트의 원성 실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구글하고 이런 얘기는 했어가지고 좀 이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MIT에서 논문들이 나와가지고 주위에서 질문이 많아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겠다 했던 게 RLM이라는 기술도 요즘에는 랭귀지 모델은 알잖아. LM은 R이 뭐예요? R. 이거 발음하기 힘들어서 너무 힘든데 R이 리커시브예요. 리커시브.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재기적. 재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쉽게 풀어서 좀. 일단은 구글한테 사랑받고 싶으니까 제미나이 3에는 반영돼 있고요. 그 제미나이 3가 응답 좋은 게 리커시브 기법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 재기적이라는 방법이 등장한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SLM을 스몰 랭귀지 모델을 썼을 때 단점이 뭐냐면 뭔가 내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집어넣고 리스폰스를 받을 때 내가 원하는 품질이나 퀄리티, 그러니까 정확도를 갖추지 않은 응답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전통적으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들 모델에 의존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약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델을 가지고 몇 번 순환을 시키세요. 내가 추가적이니까 루틴을 만드셔가지고 네. 그때도 이제 리커시브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리스크는 뭐냐면 만약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상용 모델 썼을 때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내가 예를 들면 하나의 리퀘스트에 대해서 뭐 4,000 토큰 정도 쓰겠다 예산을 했다가 이게 재기적인 순환을 시킨다고 했을 때 3바퀴 돌리면 곱하기 3이잖아요. 네. 그럼 비용이 월 비용이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니까 안 됐는데 이거를 다시 대세가 된 게 뭐냐면 이거는 기법이 새로운 이제 참조할 수 있는 기법 반복론이 나온 건데 기존의 라지 랭귀지 모델의 단점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모델을 쓴다 하더라도 참조시킬 수 있는 토큰 양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큰을 내가 아무리 많이 참조시킬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게 프롬프트 정보건 아니면 외부 데이터건 이 정보를 그 내부건 외부의 루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제대로 다 반영을 시켜서 할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던 방식이 이번에 이제 MIT라든지 구글에서는 작년에 이제 한국에 있는 카이스트랑 같이 해가지고 논문도 냈는데 그때는 RLM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냈는데 그런 방법이 이제 나온 거예요. 요즘에는 논문 번역이 저희가 논문 많이 찾아보는 사이트인데 이런 논문 내에 죄기적 언어 모델 지금 이거 구글 크롬에서 한국어 번역 눌러가지고 한 건데 번역 잘 돼요 요즘에. 네네. 구글이. 그래가지고 이런 번역하면 여기서 이 MIT 쪽에 논문을 만들 때 챗GPT 5 기준으로 자기들 어떤 식의 시나리오를 잡아가지고 효과를 받는지에 대한 설명도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AI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고품질 어떤 걸 액션을 특히 이게 저는 제일 잘 쓰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로보틱스나 이런 피지컬 AI 쪽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실제로 제일 어려운 분야가 법률 쪽 가이드나 아니면 세무 쪽. 네.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정부 쪽에서도 되게 쉽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AI가 지금 정도 AI 기술이면은 뭐 판사 변호도 없어도 된다.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할루시네이션이나 비아스에 대한 원천 기술 자체가 모델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교차적인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할루시네이션이나 비아스에 대한 요건을 최대한 없앨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법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힌트적으로 이제 RLM 같은 기술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하시면은 그나마 좀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LLM으로 어떤 세무 관련된 거를 하다가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편견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그러면 Recursive Language 모델인 RLM을 두는 겁니까? 사용자는 일단 RLM하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뭐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LLM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L을 얘기하면 쓰는 거는 베이스는 코어는 LLM인데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평가 기법을 넣을 수 있어요. 네네. 그 평가 루틴에다 RLM을 호출해 거는 거예요. 그 RLM을 호출해 가지고 그럼 1차적으로 LLM이 했던 응답 결과에 대해 가지고
그 RLM으로 토스를 해서 그럼 RLM에서 자기들이 또 갖고 있는 참조 정보가 있거든요. 프롬프트 네. 정보를 보낼 수가 있어요. 변수적으로. 그럼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LLM에서 1차적으로 응답한 내용을 가지고 얘가 더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 라는 식으로 하면 더 고품질 응답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추론해보는 거네, 이것도? 네, 맞아요. 네? 약간 추론 영역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추론해보는 거네? 네네. 그냥 얘가 한번 내부적으로. 네. 그거는 지금도 우리 오픈에건 제미나이 쓸 때도 거기 추론 모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도 만족 못할 경우에. 그거에도 만족 못할 경우에? 네. 왜냐하면 그 추론 방식을 내가 제어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종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AI 서비스가 챗GPT나 제미나이가 그러면 미안해, 말 끊어서. RLM은 내가 그러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이걸 쓸 거냐니까요. 그 기법이나 어떤 식으로 추론을 상자에 걸어서 재기적인 방법을 내가 어떤 식의 내 내부적인 워크플로우에 네. 방식을 그걸 도입을 시킬 거냐 이걸 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핸들링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겉담밖에 모르시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웬만하면 AI 툴 같은 거 내부에 만드시더라도 웬만하면 솔루션 쓰지 말아라는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내부적인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리커시브 방법을 3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 쓰면 좋은 방법이 뭐냐면 쿼리 제네레이터 같은 거 할 때 SQL 같은 거 만들어내는 작업할 때 대부분 기업이 실패하세요. 왜 실패하냐면 질문지랑 정답지를 만들어 놓고 LLM 같은 거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 RAG 같은 걸 걸어 가지고 우리는 미리 사전에 정답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특정 솔루션 업체들을 만나거나 전문가들을 만나 가지고 전 다 사자라고 대부분 말을 하는데 돌려봐요.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쿼리 결과가 기존에 만든 쿼리 정답지랑 정답률이 낮으면 20%대고 좋아봤자 60%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많이 주시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해요. 제가 한 거는 80%는 넘거든.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는? 저는 그냥 제기적으로 돌리는데요. 그럼 어떻게 돌리네? 돈 주세요. 그럼 내가 해드릴게. 컨설팅 하면 해드릴게. 공짜로는 못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대부분 알려주긴 하는데. 근데 그때도 이제 리커시브 방법을 저를 쓰던 게 뭐냐면 거기다 난 쿼리의 질문을 추가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틴을 만들어서 그 루틴을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로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오케이. 이렇게는 생각 안 해봤니? 그걸 프롬프트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더 고도화된 제3의 참조용 쿼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참조시키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위를 쪼개서 서브 루틴을 만들어 돌려버리면 더 고품질 정답이 나오거든요. 체크포인트를 계속 다 두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게끔 AI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서브 루틴, 내부적인 워크플로우를 제어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갖춰 놓으시면 그런 걸 하실 수가 있죠. 오케이. 저희만 해도 지금 저희도 프로젝트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기능에 이걸 지금 이 컨셉을 넣냐면 아마 이거 개발한 저희 쪽 팀장은 내가 이게 가이드한 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줘서 내가 이거구나를 지금 이거 방송 보고 있으면 알 텐데 거기 어떤 거에 기능을 썼냐면 고객사에서 되게 다양한 프랜차이즈에서 상품 정보를 직접 등록을 해서 이렇게 자기 상품 판매를 내부에서 오프라인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프랜차이즈 메인 쪽에서 이 상품을 통합 관리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코카콜라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럼 어디는 A 매장에서는 코카콜라라고 상품이 등록되어 있고요. 어디는 코카 띄고 콜라고요. 그렇죠. 어디는 그게 영문이고요. 그렇죠. 어디는 대소문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디는 그냥 콜라. 이러면 다 코카콜라인 거예요. 근데 중앙에 데이터 다 받아버리니까 카테고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자동화 못 해주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자동화까지는 해주겠다. 70% 수준까지. 다른 업체는 다 드랍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했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이런 제기적 루틴을 쓴 거예요. 그래서 70% 수준까지는 1차 필터링 다 되고 재가공까지 해주고 준 표준까지 해준 상태까지 해서 어드민한테 노티가 가고 그 사람이 마무리 정리만 하면 되게끔만 해줘 그랬거든요. 이럴 때도 이제 지금 제기적 방법을 쓰는 경우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런 거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아요. 이번 샘남의 게스트인 권수영 실장이 있는 아이크래프트에서는 기업의 AI 프로젝트 관련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하는 SRE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